밖에 계시는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그럼 지금부터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중앙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보고는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장 박기석 중앙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시 15분) 현재 26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석 중앙위원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성원이 됐기에 추미애 당대표 개선으로 제1차 중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먼 길 와주신 중앙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제1선에서 뛰고 계신 추미애 당대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지난 전당대회 이후 중앙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온 주역들이십니다. 61년 전통과 민주정부 10년의 빛나는 역사를 만든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통합을 이루어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일원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민주당 어떤 당입니까? 지난 61년간 국민과 함께 독재에 맞서왔고 분열에 맞서서 이 땅은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 통합을 위해 싸워온 정당입니다. 지난 1955년 4.4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꾀하던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당시 범야권의 통합으로 창당되었던 정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입니다.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능과 부정부패에 맞서 함께 싸워 이겨냅시다. 지금의 이 박근혜 정권, 진짜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최순실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는 이기붕이었습니다. 이기붕은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바쳤습니다. 그 이강석은 전국을 다니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가짜 이강석이 나타났습니다. 가짜 이강석을 진짜 이강석으로 착각한 경찰서장은 이렇게 귀하신 몸이 어떻게 납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현금을 모아서 용돈을 쥐어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석은 서울대 법대에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서울 대학생들의 동맹휴학 데모로 인해서 좌초되고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했습니다. 편법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학점도 편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학점을 따야 될 학생은 밀리고 정유라는 버젓하게 학교 수업을 받지도 않았는데 비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순실 모녀의 사태를 보면 옛날 이승만 정권 때 건부의 핵심 실세로서 정권의 부패와 몰락을 자초했던 이기붕 일가가 떠오릅니다.
그 당시 이기붕 일가는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도록 합시다. 야권이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국민들께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은 통합의 첫 단추이자 대선 승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수권 정당이 될 것입니다. 대한정당이 될 것입니다. 강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후보,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내고 뒷받침할 것입니다. 강령과 정책에서 밝힌 것처럼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 희망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합시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 더 큰 통합의 길로 함께 나갑시다. 새로운 민주정부, 민주당의 이름으로 더 큰 민주당에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문이 아니라 고물이에요. 풍성한 수학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더불어 함께 통합 결의하는 오늘 중앙위원회가 열리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직 당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중앙위원 한 분 한 분, 61년 전통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민주당을 사수하던 옛 당원 동지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회를 느낍니다. 2013년에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개정했지만 얼마 안 돼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또 바뀌었는데 이제 2년 7개월 만에 다시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뭐니 해도 결단을 내려주신 두 분께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당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전력 투구하시는 우리 추미애 대표, 그리고 민주당 간판을 부여잡고 노심초사하신 김민석 민주당 대표께 우리 모두 감사와 격려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이 두 분이 역할을 하셨던 배후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분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권노갑 선배, 김원기 선배, 그리고 전세근 국회의장, 특별히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만저만한 사장에서 꽁 대신 답으로 내가 축사를 가름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기다려 아저씨 역할을 했던 초대 민주당 대표 강신성 분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61년 전통의 민주당 깃발 아래 우리가 전부 똘똘 뭉쳐서 정권 재탄환을 향한 대장정의 신호탄을 쏘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칠래야 칠 수 없는 선거에서 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의 대역 죄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철저하게 정권에 의해 무시당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시녀와 꼭두각시 노릇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가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후체 공화국입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노사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서 서로를 묶고 뜯는 정글의 세계가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6.25 이후 최악의 관계입니다. 통일, 외교, 안보, 국방은 무능, 무지, 무책임, 무대책, 사무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문화, 학문, 예술은 창의는 어디로 가고 블랙리스트에 묶여서 한 발짝도 꼼짝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고 색깔난 종머리에 오늘도 내일도 편안히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못한 바로 우리의 죄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자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모든 정당은 집권에 성공해야만 정책을 규현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쥐를 못 잡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집권을 못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61년 전통과 민주정부 10년의 수권정당 민주당이 그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국민들에게 과연 민주당이구나, 과연 민주당답다, 이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밖에 왕도도 없고 척정도 없습니다. 또한 야권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자세로 앞으로 포용력을 갖고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통합과 혁신입니다. 우리는 뭉치면 승리했고 헤어지면 졌습니다. 우리는 혁신하면 승리했고 안주하면 패배했습니다. 우리 모두 통합과 혁신의 양날개를 힘차게 펼쳐서 정권 재탈환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윤선 상무님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오신 중앙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패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김원기 의장님께서 안 계셔서 참 아쉽습니다. 2년 반 전에 안철수, 김한길 두 분께서 주도하셔서 새정치연합이 만들어질 때 당의 앞날을 걱정했던 이 볼트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살려놨습니다. 그때 김원기, 권노갑, 정세균 세 분께는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2년 반 전입니다. 민주당의 깃발과 법통을 잘 보관했다가 야당 정상화에 필요할 때 깨끗하게 돌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대표님과 정치적 통합선을 한 이후에 다시 세 분께 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특별히 김원기 의장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지난번 봉화에 갔을 때 의장님께서 해주신 통합의 추도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서 그것이 이번 결정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의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대표로서 감히 여러 선배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2년간 민주당의 깃발을 보관했던 깃발 보관소장으로서 이제 깃발을 정상적으로 여러 선배님과 동지들 그리고 당에 돌려놓습니다 하는 깃발 보관소장, 이제 보관 반환 인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을 지키고 조건 없는 통합에 동의해 주신 10,000명의 민주당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통합을 결정해 주실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1야당 대표로서 흔쾌한 결단을 내려주신, 그래서 이번 통합 과정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끌어주신 추미애 대표님과 김영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 특별히 저희 오랜 버시자, 동지이자 선배인 원내를 이끌고 계시는 우상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대 국회 동기이자 신뢰하는
선배, 누님이기도 한 추미애 대표님께서 안 계셨다면 오늘의 통합은 없었습니다. 아까 문희상 의장님께서 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15대 때 소위 정권교체 초선, 추미애, 정세균, 김한길, 정동영, 저, 천정배 이렇게가 문희상 특보단장을 모시고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그때 저희가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단장님이 꽤 쓸만한 고문이셨습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60년 된 고물 내지는 골동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당 사상 드물게 이번 통합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한 푼의 부채 증배도 없이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한 조건이랄까 선물이 민주당 이름을 약칭으로 씁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저기 앉아있는 민주당을 지켰던 분들이 유난히 골동품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골동품적 가치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는 정당 사상 전무후무한 당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명을 개정 못한다, 영구히. 당명을 바꾸는 합당도 못한다. 이게 당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을 묶어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새정치. 안철수 대표께서도 새정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새정치는 정당을 안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을 안 바꾸고 어떤 이유로든 당을 이합집산하거나 깨지 않는 것. 그래서 저희는 당명을 바꾸고 이합집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와 야당의 최대 문제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만이 새정치의 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민주당의 깃발로 모든 야권 세력이 하나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핑계, 어떤 명분으로도 집단 탈당, 제3세력 창당, 분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못을 박아놓고 앞으로 이름이 바뀌는 당을 창당하면 그것이 무슨 당이건 A당이건 B당이건 숭구리당이건 그것은 사이비 분열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했던 의도가 현재로서는 삼김 같은 지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당명을 고수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저희가 민주당으로 갈라져 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그렇게 밉더만 며칠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손혜원 의원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복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셨다가 창당 집권 이후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드시면서 민주당 이름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집권했던 새천년 민주당보다도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의 이름을 담아서 저는 더 좋은 이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으로 집권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름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더민주도 좋고 이름 하나 갖고도 집권하는데 좋은 이름, 역사와 전통에 있는 이름,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이름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다 들고 이대로 집권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고민하고 다듬어온 문제의식과 정책들이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여러 선배 동지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가져올수록 저희들이 이것을 바깥에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남은 것 이거 딱 하나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저비용 사회, 사드 문제 등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외람되지만 감히 말씀드릴 때 분명히 참고하실 대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지금 야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햇볕 정책의 지혜를 당당하게 살려서 각종 현안에 대처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류도 많았고 공백도 많았고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성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와 민주당을 이끌었던 지도부 그리고 당원들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백일홍보를 하자.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문직이라도 시키면 하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 한 줌에 빠지 하나 없던 원의 정당을 여러분께서 통합하셔서 의미 있는 세력으로 힘으로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하나를 100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중앙위원 여러분과 선배님들의 지혜이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유일하고 최대의 명예로 생각하고 모든 힘을 뒤에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깃발 소장님을 자칭하는 김민석 대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함께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